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 드시고 계신가요? 뱃살 빠진다는 말 믿고 벌써 한 달째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저는 지난 40년간 약국 창구에서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함께 지켜온 약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분의 어르신들이 약봉투를 들고 오시죠.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그분들께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이 뭔지 아십니까? 소금 줄이세요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서는 정반대 이야기가 난리입니다. 소금물을 더 마시세요. 세포가 말랑해집니다. 일주일이면 혈당이 잡힙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는 뭐라고 할까요? 성인은 하루 소금 5g 이하로 드세요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더 엄격합니다. 고혈압 있으면 하루 나트륨 1500mg 이하로 줄이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에서는 소금물을 추가로 마시라고 할까요? 저는 40년 동안 약국에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약사님, 인터넷에서 이거 좋다던데 하시면서 건강식품 봉지를 들고 오시는 분들. 그중 절반은 드시던 약과 상호작용이 있거나 기저질환에 위험한 것들이었어요. 특히 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김영순 여사님 74세. 저희 약국 단골 고객이셨죠. 15년째 고혈압약을 타 가시던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동안 약국에 안 오시더니 보호자분이 대신 오셨어요. 약사님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세요. 알고 보니 유튜브에서 본 소금물 다이어트를 한 달 동안 하셨대요. 뱃살 빠진다, 혈당 잡힌다는 말에 혹하셨던 거죠. 고혈압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매일 아침 소금물까지 드셨어요. 결과는 고혈압 위기로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200 가까이 치솟았고 응급실에서 3일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동료 약사들과 일부 유튜버들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40년간 약 상담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은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고혈압약 드시는 여러분, 당뇨약 드시는 여러분, 이뇨제 드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세계 최고의학, 약학기관들의 공식 연구자료를 근거로 소금물 다이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 얼굴이 퉁퉁 붓고 허리춤은 점점 조여오고 혈당 수치는 자꾸만 올라가죠. 약국에 오셔서 혈압약 받으실 때마다 한숨 쉬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운동하세요, 식단 조절하세요 뻔한 말만 반복하시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간단해요.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혹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환자 입장이었다면 혹했을 겁니다. 복잡한 식단표 들고 헬스장 다니는 것보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쉬워 보이니까요. 특히 요즘 영상들 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세포가 딱딱해진다. 미네랄 불균형 때문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의학 용어를 그럴듯하게 섞어서 마치 진짜 의학 정보처럼 포장합니다. 심지어 1500일 동안 했다는 개인 경험담까지 나오니까 이 사람은 진짜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자주 봅니다. 어르신 한 분이 오셔서 약사님 이거 봐주세요 하시면서 핸드폰을 보여주세요. 유튜브 영상이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혈압약 드시는 분한테 소금물을 권하다니 이뇨제 복용 중인 분한테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다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 약 상담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은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약국에서 약 드릴 때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짜게 드시지 마세요. 국물은 적게 드세요. 라면은 피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드시는 약들이 대부분 나트륨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약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약은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약이에요. 그런데 소금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혈관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약 효과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이뇨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 약은 몸속 나트륨과 수분을 빼내는 약인데 소금물을 마신다. 약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혈관 건강도 안 좋으세요. 이런 분들이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가고 결국 당뇨 합병증이 빨리 오게 됩니다. 제가 약국에서 당뇨 환자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염식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소금물을 추가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세계 최고 의학기관들의 공식 연구자료를 근거로 소금물 다이어트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과 소금물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왜 위험한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모든 성인에게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소금으로 환산하면 하루 5g 이하예요.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 채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소금물 다이어트 영상들 보세요. 아침에 소금 한 꼬집을 물에 타서 마시라고 하죠. 그 한 꼬집이 대략 1g입니다. 거기에 하루 3끼 식사에서 나오는 소금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미 하루 3,300mg입니다. WHO 권고치를 1.5배 이상 초과하고 있어요. 여기에 소금물까지 더하면 하루 4,000mg이 훌쩍 넘어갑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더 엄격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하루 1,500mg 이하로 줄이라고 해요. 그런데 소금물을 추가로 마시라고요? 약국에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한테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나트륨 줄이기인데 유튜브에서는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도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미국인들은 평균 3,4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는데 그중 70% 이상이 가공식품과 외식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나트륨을 줄이라고 계속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어떤 권위 있는 의학기관도 소금물을 추가로 마시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전 세계 공중보건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해 봤습니다. 소금물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소금물이 혈당을 낮춘다는 임상 연구가 단 한 건도 없어요. 하나도요. 40년 약사 경력 동안 수천 편의 논문을 읽어봤지만 소금물 다이어트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연구만 수천 건 나옵니다. 2022년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코크란 리뷰라고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학문헌 검증 기관입니다. 여기서도 나트륨 감량이 혈압을 낮춘다는 결론을 여러 차례 발표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소금물을 더 마셔라.
미네랄이 부족해서 세포가 굳는다. 여러분, 이건 현대의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약국에서 일하면서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 환자분 중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순자 여사님, 72세, 서울 출신의 은퇴교사셨습니다. 평소 고혈압약을 15년째 드시던 분이에요. 혈압은 약으로 잘 조절되고 계셨죠. 매달 약국에 오셔서 약 받아가실 때마다 제가 꼭 여쭤봤어요. 요즘 짜게 드시는 거 없으시죠? 국물은 적게 드시죠? 그러면 여사님은 항상 웃으시면서 약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심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소금물 다이어트 영상을 보시고는 이거다 싶으셨대요. 영상에서 뱃살이 빠진다, 혈당이 잡힌다, 세포가 젊어진다고 하니까요. 특히 전문의라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는 영상이었대요. 1500일 동안 직접 했다는 경험담까지 있었고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소금물을 드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좋았대요. 몸이 가벼운 것 같고 붓기도 빠진 것 같고요. 약국에도 평소처럼 오셔서 약 받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물었어야 했는데 요즘 뭔가 새로 드시는 거 있으세요? 하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주째부터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머리도 아프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여사님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약은 계속 드셨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3주째 되던 날 아침 화장실 가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남편분이 옆에 계셔서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혈압이 190에 110이었습니다. 정상 혈압이 120에 80인 거 아시죠? 고혈압 위기 상태였어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물으셨대요. 최근에 짠 음식 많이 드셨나요? 약은 제대로 드셨나요? 그제야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금물을 한 달째 마시고 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혈압약 드시는 분이 왜 소금물을 드세요? 검사 결과 고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정상 나트륨 농도는 혈액 1리터당 135에서 145mm몰인데 여사님은 150을 넘었어요. 이 정도면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 상태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응급처치를 받아서 큰일은 면하셨지만 3일 동안 입원하셨어요. 수액 치료를 받으면서 나트륨 농도를 천천히 낮췄습니다. 너무 급하게 낮추면 뇌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퇴원하신 후 약국에 오셨을 때 여사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달 만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어요. 여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이렇게 응급실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물에 소금 한 꼬집 탄 것뿐인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아무리 소금 줄이세요라고 말씀드려도 유튜브에서 소금물 마시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은 유튜브를 믿는다는 걸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쉽고 간단하고 기적 같은 결과를 약속하니까요. 그럼 소금물은 왜 위험한 걸까요? 여러분 몸속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아주 정교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마치 시소 같은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소금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나트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칼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부정맥이 생기는 거예요. 약국에서 심장약 드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이분들한테 전해질 불균형은 정말 위험합니다. 둘째,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나트륨은 혈관 안에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팽창하고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셋째,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혹사당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신장 기능 안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소금물을 마시면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경고합니다. 미국인들은 이미 권장량의 1.5배 나트륨을 먹고 있다. 더 이상 늘리지 마라. 그런데 소금물을 추가로 마시라고요? 약사로서 이건 의학적으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면 세포가 딱딱해진다. 소금물이 세포를 말랑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건 의학적으로 완전히 왜곡된 설명입니다. 제가 약학 공부하면서 40년 동안 배운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세포막이 단단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원인은 미네랄 부족이 아니라 노화, 산화 스트레스, 만성 염증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소금물이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실제로 2023년 연구를 보면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당 조절이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소금물 한 잔으로 세포가 말랑해진다.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누군가 저는 1500일 했는데 괜찮았어요 라고 하면 신뢰가 가죠. 하지만 여러분, 생존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살아남은 사람만 증언합니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유튜브에 영상 안 올려요. 응급실에 있거나 이미 돌아가셨거나 조용히 고통받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소금 과다 섭취는 연간 수백만 명의 사망 원인입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전 세계 심혈관 질환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한 사람이 괜찮았다고 해서 여러분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뱃살 빼고 혈당 잡는 진짜 방법 알려드릴게요. 소금물 한 잔이 아니라 정말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40년 동안 환자분들께 상담하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식사 끝나고 바로 10분만 걸으세요. 2023년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결과입니다. 식후 0분에서 29분 사이에 가벼운 걷기를 하면 식후 혈당 급상승이 유의하게 완화됩니다. 2025년 무작위 교차시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 혈당 조절 향상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약국에서 당뇨약 받아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약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후 10분 걷기가 약만큼이나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식후 걷기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3개월 후 당화 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간단해요. 아침 식사 끝나고 설거지하기 전에 현관문 열고 나가세요. 아파트 복도 한 바퀴, 집 앞 공원 한 바퀴, 그것도 안 되면 집 안에서 거실 주방 왔다 갔다 10분만 걸으세요. TV 보시다가도 20분에서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에서 3분만 움직이세요. 화장실 다녀오는 김에 집 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2022년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확인됐어요. 계속 앉아있는 것 대신 가벼운 보행으로 자주 끊어주면 식후 혈당과 인슐린이 유의하게 낮아진다고요. 소금물 한 잔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나트륨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CDC가 공식 권고하는 방법이에요. 약국에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한테 제가 매번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첫째,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이런 음식들이 나트륨의 주범입니다.
약국 앞 편의점에서 라면 사가시는 어르신들 많이 보는데 라면 한 개에 나트륨이 1800mg 정도 들어있어요. WHO 권고량 하루 2000mg의 거의 전부를 라면 하나로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 김치까지 곁들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어갑니다. 둘째, 식품 라벨을 확인하세요. 약 드시러 오실 때 영양제나 건강식품 들고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성분표예요. 나트륨 함량 꼭 확인하세요. 하루 2000mg 이하로 맞추시는 게 목표예요. 셋째, 외식을 줄이세요. 식당 음식은 집밥보다 나트륨이 2배에서 3배 많습니다. 약국 근처 식당에서 점심 드시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국물 요리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찌개, 국, 탕 이런 거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 폭탄이에요. 넷째,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을 쓰세요. 마늘, 생강, 후추, 레몬 이런 걸로 간을 맞추면 나트륨 없이도 맛있어요. 집에서 요리하실 때 간장이나 소금 넣는 양을 평소에 20%만 줄여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지만 2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을 1000mg만 줄여도 혈압과 심혈관 지표가 개선됩니다. 소금물 한 잔 더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섭취량을 줄이는 게 정답이에요. 세 번째, 붓기 빼는 진짜 방법입니다. 아침에 얼굴 붓는 거 소금물로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약국에 오셔서 붓기 빼는 약 달라는 분들 많은데 약보다 생활 습관이 먼저예요. 첫째, 저녁 늦게 물 마시지 마세요.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둘째, 베개를 높게 하세요. 머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면 림프 순환이 좋아져요. 약국에서 파는 기능성 베개 같은 거 굳이 안 사셔도 돼요. 지금 쓰시는 베개 밑에 수건 한 장만 접어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셋째, 아침에 가벼운 얼굴 마사지를 하세요. 눈 밑에서 귀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하면 붓기가 빠져요. 세수하실 때 찬물로 두드려 주시는 것도 좋고요. 넷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아보카도 이런 음식들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약국에서 혈압약 중에 칼륨 보존 이뇨제라는 게 있는데 칼륨을 빼지 않고 나트륨만 배출시키는 약이에요. 음식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하셔야 하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네 번째, 혈당 잡는 황금 습관입니다. 혈당 관리는 소금물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에요. 약국에서 당뇨약 드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급상승이 막혀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차이 납니다. 둘째,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현미, 보리, 귀리가 훨씬 좋아요. 약국에서 혈당 재는 기계 파는데 흰쌀밥 드신 후랑 현미밥 드신 후 혈당을 재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셋째, 간식은 견과류로 하세요. 아몬드, 호두 한 줌이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저한테 간식으로 뭐 먹으면 되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무조건 견과류 추천드려요. 단, 소금 간 안 된 것으로요. 넷째,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셔야 해요. 약국에서 수면제 받아가시는 분들 많은데 수면이 혈당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섯 번째, 변비 해결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변비도 소금물로 해결 안 됩니다. 미국 소화기학회 2023년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방법이에요. 첫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하루 25g에서 30g이 필요해요. 채소, 과일, 통곡물을 드세요. 약국에서 변비약 받아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채소 드세요? 물 드세요? 예요. 둘째,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세요. 소금 넣지 말고 그냥 물만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40년 동안 수천 명한테 이 방법 알려드렸는데 소금 안 넣어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 셋째,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세요. 아침 식사 후 같은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넷째, 유산균을 드세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유산균 제품 많은데 굳이 비싼 거 안 사셔도 돼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으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안 되시면 약국에서 변비약 드세요. PEG 성분이 들어간 약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 좋아요. 마그네슘 제제도 있고요. 소금물은 표준 치료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장 건강을 해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 하나하나가 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식후 10분 걷기, 나트륨 줄이기, 규칙적인 생활, 이게 소금물 한 잔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40년 동안 일하면서 이 방법들로 건강 되찾으신 분들 수없이 많이 봤어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국 창구에서 환자분들 상담할 때는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오늘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소금물 다이어트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천 편의 논문을 읽어봤지만 소금물이 뱃살을 빼거나 혈당을 낮춘다는 임상시험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세계보건기구, 미국 심장협회, 질병통제예방센터 모두 소금을 줄이라고 합니다. 더 먹으라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소금물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고혈압 위기, 전해질 불균형, 신장 손상,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들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제 단골 고객이셨던 분이 소금물 때문에 쓰러지셨을 때 저는 약사로서 정말 무력했어요. 제가 아무리 소금 줄이세요라고 말씀드려도 유튜브에서 소금물 마시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은 유튜브를 믿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식후 10분 걷기, 나트륨 줄이기, 규칙적인 생활,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2023년 최신 연구에서도 2025년 임상시험에서도 전 세계 의학기관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식사 끝나고 10분만 걸으세요. 국물은 반만 드세요. 라면 대신 집밥 드세요. 이것만 해도 3개월 후 여러분 혈압 수치, 혈당 수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약국에서 일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이에요. 유튜브에서 간단하다, 한 잔이면 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의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저는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함이었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 결국 약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잡으셨어요. 지름길을 찾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은 분들도 많이 봤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박철수 선생님, 78세. 당뇨와 고혈압으로 20년 넘게 약 드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사님,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기적 같은 건강법은 없다는 걸요. 매일 조금씩 걷고 짜게 안 먹고 약 꼬박꼬박 먹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이분은 5년 동안 꾸준히 식후 걷기를 하셨어요. 국물은 항상 반만 드셨고요. 그랬더니 당뇨약을 3알에서 1알로 줄이셨어요. 혈압약도 2알에서 1알로 줄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뭐 하셨어요? 특별한 거 드셨어요? 박철수 선생님은 웃으면서 대답하셨대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약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한 잔이 아니라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끝나고 10분만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 국물은 반만 드셔보세요. 모레는 현관문 나가서 아파트 복도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가 쌓이면 3개월 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약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약은 증상을 완화할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혈압약 드셔도 짜게 드시면 소용없어요. 당뇨약 드셔도 운동 안 하시면 혈당 안 잡혀요. 약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 선생님, 약사와 상담하세요.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심한 갈증, 손발 떨림, 갑작스러운 붓기, 소변량 감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약국에 오실 때 드시는 약 목록 꼭 가지고 오시고 새로 시도하려는 건강법이 있으면 약사나 의사 선생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인터넷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 것입니다. 가족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의사도 약사도 대신 만들어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아침 뭘 드실지, 식후에 거르지 말지, 국물을 다 드실지 반만 드실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요. 저는 40년 동안 약국 창구에서 수만 명을 봤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정정하게 약국에 걸어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알아요. 특별한 비법이나 기적의 건강식품이 아니었어요. 매일 조금씩 걷고 적게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였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꾸준했던 분들이 결국 가장 건강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소금물 한 잔의 기적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세요.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금물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단골 고객 김영순 여사님처럼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킵니다. 건강한 혈관으로 100세까지, 아니 그 이상도 활기차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혈압약과 영양제 함께 먹어도 되나요? 당뇨약과 상호작용하는 음식은 뭔가요? 이런 실전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먹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할 음식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확한 정보 40년 약사의 경험으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약사가 소금 줄이라고 하면 진짜로 줄이셔야 합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40년 동안 여러분을 지켜본 약사의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한 선택 하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